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삼겹살 드셨나요? 어, 오늘 저는 삼겹살을 일단 뭐 조금이라도 먹긴 먹었습니다. 농담할 기분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단 HLB가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유무증 공시가 나왔는데 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입니다. 자, 유증과 관련해 가지고 보게 되면 현재 유증을 하게 되는 금액은 3,200억입니다. 현재 시총이 4조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뭐 제법 큽니다. 유증 금액 자체가. 주수로 따져도 900만 주가량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4,300만 주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상당히 부담이 좀 되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했었을 때 이 유증 자체가 삼자 배정이냐 아니면 주주 배정이냐 일반 공모냐 뭐 이런 등등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다르죠. 일반적으로 삼자 배정의 경우에는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호재로 인식을 하는데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악재로 인식하는 편이죠. 왜? 이 유증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주에게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인데 그 돈을 빌려서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재무 상태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유증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유증의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즘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대부분의 유증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소형 아주 이 회사 자체가 우량하지 못한 불량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 재무 상태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 배가가 되겠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 일단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아마 악재 인식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유증 해놓고 그 밑에 무증을 또 하나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대한 이 악재를 그나마 좀 상쇄시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회사 측에서 아마 얘기할 때는 유증에 대해서 권리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 하락할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양심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무증에 대한 이 유증에 대한 이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무증을 같이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일은 4월 20일인데요. 4월 20일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HLB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청약일은 5월 28일에서 29일이고 납입일은 6월 5일인데 일단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고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얘를 나중에 청약을 하게 될 때 75,9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약 한 뭐 20% 정도 할인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가격에 청약이 가능한데 요 가격을 확정하는 그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에 만약에 가격대가 더 많이 내려가 있거나 또는 가격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게 되면 이 가격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거 하나 뭐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권주에 대해서는 한투하고 하나투자에서 총액 인수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 또 하나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의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청약을 했었을 때 청약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00%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약률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하죠. 근데 청약률이 100%가 안 될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 번 두드러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회사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만큼이 안 돼서 돈이 모자라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유증을 낼 때 이런 형태로 많이 냅니다. 이걸로 끝이죠. 이게 지금 공시 내용인데 이걸로 끝이죠. 이렇게 영업 양수자금 600억, 운영자금 40억, 채무상환 70억. 요런 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원래는. 그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50억. 이게 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공개를 했죠. 이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요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노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엘레바이 지급해야 될 언아웃 대금 이제 요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지금 이 부분은 그 공시에 그러니까 HLB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셔도 뭐 충분히 나올 텐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달에 NDA 미팅이 있으니까 NDA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성공을 했었을 때 시판 허가까지를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건 공시로 한번 나왔었죠. 이 유증을 통해 가지고 이뮤노맥에 대해서 유증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권리를 다 갖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올해 안에 지금 현재 뭐 임상 그 시험이 80%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어서 에로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 이뮤노믹이기 때문에 여기 권리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이 부분을 다른 영역과 같이 니보세라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드벤첸 연구소하고 이 관계에서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최대한 이 권리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수자금 그리고 그 외에 신약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 글로벌 임상, 신약 글로벌 권리 확보. 그 뒤에 뭐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오늘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마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실 텐데 일단 무증까지만 얘기를 해보고 잠깐 얘기를 해보죠. 무증도 기준일은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날까지 6월 8일 날 종가 기준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무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무증 배정은 10%이고 상장 예정일은 6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수가 10%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난 5주 들고 있는데 그럼 0.5주가 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아마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시간 외에서도 제법 내렸다 9만 원을 깼다가 다시 9만 원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증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LB가 유증 얘기들이 참 루머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동안. 저는 사실 저도 좀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유증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라는 오늘 아까 공시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5월에서 6월 정도쯤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이
뭐 그냥 이건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회사 측에서 조금 빠르게, 뭐 좋게 해석한다면 회사 측에서 좀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주가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일 자체는 9만 원은 일단 한번 깨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라인이 9만 원 초반이었는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성 공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증이 뒤에 같이 끼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증에 대해 우리가 뭐 10몇 프로씩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있죠. 제가 언뜻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써든 이야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2008년, 2009년, 2009년이었나요? 2010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무렵에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가 유무증을 동시에 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삼천리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눌렸다 그 다음날부터 달렸어요. 되게 많이 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또 조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 저점은 안 깰 것 같다. 이 저점은 안 깰 것 같고 한 8만 한 6, 7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잠시 볼 수 있을 것 같다가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올려서 9만 원 전후한 어느 라인에서 마감을 할 가능성을 일단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제가 감히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망고 제 예상입니다. 망고 제 예상인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봤었을 때는 일단 내일 단기적인 하락은, 일단 일정 정도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큰 규모의 하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무증이 그나마 좀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내일 당장 그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증에 관련된 부분들은 가면서 한 번씩 플러스 알파의 조미료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는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주가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이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못 올라오는 상황이 며칠 이상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뭔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지금까지 최근의 사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봤었을 때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인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본다. 모르겠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뭐 8만 5천 원 밑으로까지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그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번 유증을, 그러면 유무증을 몰랐겠느냐? 저는 메이저들이 지금 움직였던 메이저들은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제가 예상일 뿐이지 내일 뭐 어떻게 거래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제 예상보다도 조금 먼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저는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한번 이게 유증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슈팅이 한 번은 나온 이후에 그 슈팅이 12만 원까지 라인에서의 슈팅일지, 아니면 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슈팅일지까지는 몰라도 그 슈팅이 한 번은 나오고 나서 그런 자리에서 한 번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자리도 지금 낮은데 여기에서 지금 냈다라는 부분이 의외로
지금 이때 들어왔던 형님들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의외로 하루 이틀 정도 민 이후에 그냥 그대로 올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조금 긴 기간 횡보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 제가 뭐 어차피 어제도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원의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밀렸다가 9만 원대 전후한 시점에서 발을 다시, 그러니까 요 깼다가 깨고 조금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요 근처 부근에서 다시 다지기를 한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또 만들 가능성. 아니면 박스권 흐름이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재료를 하나 노출시키면서 위로 한번은 올려줄 가능성 뭐 등등. 일단은 저는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악재는 맞으나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보면 결코 악재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가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쪽에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참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겁을 준다 하더라도 내일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한쪽에 무조건 하고 이 회사는 100% 믿을 만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얘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버릴 만한 종목은 결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제 시각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일단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